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배달된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정권 이념 따라 춤추는 건국 시계추. 계속해서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필 것. 또 한겨레. 야당 생떼에 볼모 잡힌 사법부. 그리고 조선일보. 여당도 박성진은 안 된다. 커지는 인사의 난. 다음은 한국일보. 혁신도시 사업 10년간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왜곡됐다. 이번엔 서울신문. 유엔 안보리 반쪽 제재. 북핵 멈추기에는 한계 있다. 아울러 세계일보.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북한 끝장 제재 한계 확인. 이제는 동아일보. 북한 수입 연 13억 달러 타격. 중국 이행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브라질 양계 산업 밀집된 닭장서 속성 사육 20에서 30%는 주저앉는 닭.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한계가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이런 점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서울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말짱 헛것이 되는 대북 제재안. 이번 제재안으로 북한이 미간이라도 한번 흐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의 핵 제조, 핵 야욕 접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소식과 더불어서 40분 동안 알찬 뉴스들로 엮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기상이변이다시피 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 쌀쌀합니다. 날씨 전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반팔 입기에는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데요. 오늘 하루 파란 하늘 드러난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강원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강원과 북부 산지를 비롯해 전라도 김제, 임실, 보성 등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이 26도, 광주와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주말까지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밤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또 모레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북상하는 18호 태풍 탈림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태풍 탈림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인데요. 주 후반에 중국 상해 부근까지 올라온 뒤 방향을 틀어서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급의 꽤 강한 태풍이어서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진로의 변동 가능성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 예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폭풍에 직접 영향권에 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스스로 부결을 주도했음을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추미애 대표가 어제 어떤 행사에서 했던 축사 소개해드릴 텐데 같은 자리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의원들도 있었음을 감안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일격을 가해서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다.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협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탓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세력끼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취재 기자들은 추미애 대표가 퍼부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지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희수 후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어떠한 잘못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호남에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희수 후보자는 찬성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한 측에서 먼저 비판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왜 국민의당을 먼저 이야기해요? 찬성한 측에서는 무조건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대해서 그걸 먼저 비판하는 게 맞고. 한편 기세가 오른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당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와 끊임없이 연계하며 목소리를 키워왔는데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니까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경질하라. 그러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인준해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요구했다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정치가 거래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를 향해 함량이 미달된 후보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해 경력이 모자라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이 장제원 의원과 김명수 후보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를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깜인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말씀 중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다른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가 있다면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1991년 당시 김기설 씨는 대학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니까 이에 항의하면서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설 씨의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 즉 자살을 방조했다는 죄로 강기훈 씨가 구속돼 복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지요. 이재정 의원은 이 사건의 수사 책임 검사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포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자신은 한 달 정도만 수사팀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이재정 의원은 강기훈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곽상도 의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이재정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설전 한번 들어보시죠.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법원은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께서 유서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무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민정수석 임명되던 당시에 강기훈 씨가 잠 안 재우기 담당을 곽상도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유서대필 수사 때 잠 안 재우기 곽상도 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님. 이게 무식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직 시절에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지요.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좌파 연예인 리스트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좌파 연예인 리스트에 포함된 점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김미화 씨는 허탈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의 퍼즐이 맞춰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만난 김미화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나온 세월 이게 돌아보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지난 9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2009년에 민간인 사찰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고 2010년에 KBS 블랙리스트 건이 갑자기 불거져서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막 김미화가 게이트키핑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게 나오고 2011년도에 급기야는 MBC 잘하고 있던 시사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은 하지 말아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왜 그랬지 했는데 요즘에 이제 비로소 블랙리스트가 이게 국정원에서도 작성이 됐고 대통령께 일일 보고가 됐구나. 이게 이제
지금 실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나오니까 허탈해요, 허탈해. 과연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구나. 웃기는 코미디언이 무슨 죄라고 웃기질 못하게 하고, 그래도, 이 세월을 참 잘 견뎠구나. 이렇게 험한 세월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저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화제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제 국회 답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질의.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 동맹만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의 동아일보 후배인 이완배, 현 민중의 소리 기자의 증언.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국회의원들이 말 갖고 붙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심중을 찌르는 공격과 수비의 이 언변과 이 두뇌 능력이 제가 지금까지 접해봤던 기자분 중에서는 최고셨어요. 그래서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큰 코 닥칩니다. 네.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침대.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SBS 러브 FM 103.5MHz를 통해서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KNN 러브 FM을 통해서는 105.7을 통해 부산에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릴라를 통해 듣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2385번 쓰시는 분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전부 훑어주셔서 오늘의 이슈를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게 돼 참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명희님, 저를 뉴스 읽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님, 인재를 뽑는데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과 존재감으로 정치를 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의 옳고 그름 또 잘하고 못한 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 점만 보는 정치에 실망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JJ 석제이님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예, 현재 국회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반대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지율이 현재 10%대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자,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석을 보유하기로는 한 33% 가까이 이루고 있고요. 33%가 넘죠? 예, 100석이 넘으니까요. 김성식 애청자님, 청문회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네거티브식 질문들보다 저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청문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잘못이 없는 김희수 후보자를 부결시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 할 일은 반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안을 가진 야당을 기대하시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한덕전님, 저도 꽤 오래전부터 MBC, KBS는 제외하고 총리님과 같이 공정한 방송을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성희님,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진정한 어른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셨네요. 무조건 팩트 확인되지도 않은 걸 지르고 보는 국회의원들 정말 아이들 보기가 창피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6362번 쓰시는 분,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거침없는 막말과 바지에 묻은 먼지까지 트집잡는 언행을 보면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뽑은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를 통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2011년에 있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당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몰래 녹음해서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2011년 당시 장모 기자에게 녹음을 하든지 녹취를 하든지 취재해 오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증언을 장모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중견 기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KBS 고대영 사장은 2011년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는데요.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이번 달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MBC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지요. 수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누구를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에서 민사소송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을 분석해보니 현재 MBC의 부당 노동행위로 이미 인정된 것만 최소 4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의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여러 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이미 결론난 민사 판결이나 노동위의 판정은 고용부 수사에 있어서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MBC 사측은 지난 2012년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원 컴퓨터에 설치해서 개인 전자우편을 몰래 열람했다가 노조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때는 언론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시기였죠. 이에 노조는 MBC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3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의 부당 노동행위 어렵지 않게 입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검찰 송치만 남은 단계라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에는 전직 치안 총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1949년부터 이듬해까지 일대 내무부 치안국장을 지낸 이호 씨의 주요 공적에 1949년 경찰에서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과 무기 압수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반민특위 활동은 결국 해체되면서 친일파 단죄는 유야무야됐습니다. 또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 사건을 은폐한 치안 총수에 대해서는 솔직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86년부터 이듬해까지 10대 내무부 치안본부장을 지낸 강민창 씨의 이야기입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해 숨지자 강민창 씨는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한 인물입니다. 네, 거짓말을 했는데 솔직한 성품이다. 앞뒤가 안 맞죠? 네. 논란이 되니까 경찰박물관 측은 모든 전직 치안 총수들의 업적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던 김중로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자중에서 떠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앉아서 사과하고 사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반성해서요. 사과할 일 있는가? 무슨 말씀하고 계셔? 국회에서 소리만 지르면 여성 비하 안 해요. 네, 김중로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이 말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정책에 대한 질의는 단 한마디도 없이 성적인 모독을 일삼았다. 이렇게 김중노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원 사업에 뽑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당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이 업체의 주식을 5,000주 추가로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또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다수의 심사위원들은 이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지만 박성진 교수는 30분이 넘는 승강이 끝에 위원장 직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선정을 압박했습니다. 이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7개 업체 가운데 이 업체의 매출은 2억여 원으로 꼴찌였으며 직원 수도 7명으로 16위입니다. 이상 YTN 보도였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이던 시절 네이버가 진경준 검사의 딸을 과외해주고 어휘 인턴 경력도 만들어 주었다는 의혹 보도 이 또한 전해드렸는데요. 네이버가 다른 고위 법관 아들을 채용 절차 없이 인턴으로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유모 씨의 아들은 네이버에서 한 달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는 이 기간 인턴을 공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이버의 인턴 공개 채용 경쟁률은 보통 100대 1을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이버 인턴은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먹어주는 이른바 스펙으로 통하지요. 네. 자, 네이버는 부장판사 유모 씨의 자녀 인턴십은 김상헌 전 대표이사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인턴이라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특혜가 아니죠. TV조선과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신입사원 520명 가운데 무려 95%가 부당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입니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사북읍, 바로 염동열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강원랜드 관계자들은 권성동 의원 측은 10명 이상의 채용을 청탁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동열 의원이 채용을 청탁한 규모는 무려 8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최대 30명이 최종 합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춘천지방검찰청은 이걸 파악하고도 염동열 의원을 상대로 서면 조사만 한 차례 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증언자가 거짓말하고 있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자 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자 회사는 모두 6곳인데요. 현재 사장이 공석인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하면 5개 발전사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됩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지금보다 최대 5조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폭을 축소할 경우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주택용 요금 대비 비율이 2번째로 높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상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말이 많습니다. 노래로서 이 역사의 첫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요가 있습니다. 바로 1949년에 나온 여수야화입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놈이 물러갈 땐 조용하더니 오늘은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불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네, 좌우익 대립에 의한 민족의 비극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노래요,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수야화가 인기를 구가할수록 여순 사건을 무리하게 진압한 이승만 정부, 당연히 민심이 부담스러웠겠죠. 마침내 이 여수야화가 담긴 음반의 판매와 공연을 금지시켰습니다. 여수야화 보내드리면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도 돌아본 은혜로 하나요.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지면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